식도암 후 위선종, 위암의 내시경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며칠 전 EMR-ESD 연구회 참석차 다녀온 일본 요코하마입니다. 다발성 암은 흔한 문제입니다. 식도암으로 의뢰된 환자로 스테이징 워크업으로 시행한 EUS 도중 우연히 위암이 발견되었고요. 아이보 루이스 오퍼레이션과 파셜 게스트렉토미가 진행되었습니다. 식도는 4.3cm 어드벤티티아까지 인베이전 되어 있는 스쿼머셀 카시노마였고요. 위는 1cm 미만의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국한된 시그넷 링셀 카시노마였습니다. 과거 환자여서 그렇지 최근에 이러한 환자가 발견되었다면 식도는 식도암 수술로 치료하고 위는 내시경 치료를 고려해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의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보 루이스 오퍼레이션과 파셜 게스트렉토미 2년 이후에 하복부 증상이 있어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였고 대장암이 발견되어서 anterior resection을 하였습니다. 페리콜릭 아디포스 티슈까지 인베이전이 있는 5.6cm 대장암이었습니다. 이러한 환자가 종종 발견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식도암이나 위암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수술이나 시술하기 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 증례입니다. 식도암 후 가스트릭 튜브의 선종입니다. 과거에는 식도암은 예후가 매우 나빴습니다. 사망률이 엄청 높았는데요. 따라서 식도암 치료 후에는 내시경이나 다른 검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식도암 치료 성적이 좋아지면서 식도암으로 수술 플러스 마이너스 항암 치료까지 받은 환자라 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진 내시경을 통하여 조기 위암이나 위선종이 발견되는 예가 있습니다. 식도암입니다. 여러분, depth of invasion은 어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6시 방향의 점막의 irregularity를 보이는 병소였고요. 루골 솔루션을 풀었을 때 좀 더 넓은 부분이 루골 보이드 에어리어가 있었습니다.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크기는 1.5cm였으나 depth of invasion은 proper muscle까지 상당히 깊은 것으로 나왔고요. 림프절 전이까지 있었습니다. T2N1입니다. 림프절 전이의 위치는 8L인데요. 8번 로어란 뜻입니다. 위암 수술 후 림프절 번호 외우기도 어려운데 식도암 수술 후 림프절은 더욱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7번, 8번 요거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도암 수술 후 나오는 림프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림프절 전이가 많은 것 중 하나가 페리 에소페지알 림프노드인데요. 8번 M은 미들 파라 에소파지알 림프노드고 이 환자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부위는 8번 L인데요. 로워 파라 에소파지알 림프노드입니다. 또 전이가 잘 되는 것은 리커런트 라링지알 너브 주변의 림프노드이고요. 서브카리날 노드 7번 노드도 종종 전이가 잦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식도암 수술 3년 후 인트라 thoracic gastric tube에 고도 손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는 23cm였고 위 선종의 위치는 35cm였으므로 통상적인 다이아프램 위치인 40cm보다 위쪽이기 때문에 가스트릭 튜브에 발생한 위 종양입니다. 환자에게는 오른쪽 그림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식도 대신 흉곽 쪽으로 올라온 부위의 위에서 고도선종이 생겼습니다. 위치는 흉곽이지만 진단명은 위선종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ESD를 시행하였습니다. gastric ESD 이후 만약에 천공이 생기면 intraperitoneal gas가 되는 건데요. gastric tube, intrathoracic gastric tube에서 생긴 선종이나 암의 치료에서 천공이 생기면 유모 메디아스툼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위중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식도암 비슷하게 치료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여하튼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심조심 최대한 열심히 치료하였고요. 하이 바디 레서 커버처에 있는 위암과 비슷한 방식으로 치료하였습니다. 주로 커팅은 리트로플렉션 세팅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오리지널 스토막보다는 작지만 가스트릭 튜브도 식도보다는 넓기 때문에 반전해서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이고요. 리트로플렉션 뷰, 정면 뷰입니다. 최종 병리 결과를 보기 전에 내시경 결과 쓴 것을 확인해 보면 인사이저 24cm의 식도 위 아나스토모시스가 있다. 다이아프램은 42cm고 그 중간인 33에서 34cm 위체 중부 소만이라고 생각되는 부위에 병소가 있었고 파일로루스는 46cm에 있다. 이렇게 제가 기술을 하였네요. 크기는 12mm로 생각이 되었고 병소의 경계는 매우 불분명하였으므로 충분히 리섹션 마진을 주고 절제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최종 병리 결과는 튜블라 아데노마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저는 12mm로 생각했는데 최종 병리 결과는 18mm로 닿았고 위암으로 진행된 소견은 없었습니다. 13년 이후 알보 루이스 수술 13년 이후 식도암 재발 소견이 없었고요. 고도선종 ESD 이후 10년까지 재발 소견이 없어서 연고지 병원으로 리퍼백 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식도암은 식도암인데 식도선암 후 가스트릭 튜브에서 생긴 암입니다. 식도선암은 서양에서는 많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희귀암이고요. 서양을 추구하는 타라 입구를 지향하는 일본에서는 식도암도 조금 서남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식도 서남은 여전히 희귀암이고 과거보다 증가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은 약간 증가한 것 같기는 하나 국가 통계에서는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식도 서남이 증가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도 서남은 마렛과 관련해서 하부 식도에서 생기거나 그러니까 35, 40cm 아니면 인랩 패치가 상부 식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상부 식도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환자는 특이하게도 29cm에서 병소가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는 gastric mucosa showing adenocarcinoma poorly differentiated 서남입니다. 분명히 식도 29cm인데 서남으로 나왔거든요. 일부 울퉁불퉁하고 발적되고 함몰된 부분이 있으나 그 옆에는 마치 인랩 패치 약간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상절치 29cm의 여하튼 식도 서남이 있었고요. 수술을 시행하였고
1.6cm 프로퍼머스를 인베이전하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암이 나왔는데요. 히스톨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Tubular adenocarcinoma, moderately differentiated, arising in heterotopic gastric mucosa within esophageal diverticulum이었습니다. 길죠? 식도 개실의 점막이 헤테로토픽 가스트릭 뮤코자로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튜블라 아데노카시노마 모더레이틀리 디퍼렌시에이티드입니다. 즉 인내 패치에서 생긴 것과 거의 비슷하다. 단지 에소파지알 다이버티큘rum이 인내 패치 위치보다는 좀 더 아래에 29cm 부위에 있었다라는 점만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과 관찰 중 인사이저 31cm 부위에서 인트라토락식 가스트릭 튜브의 위암이 발견되었고요. 몇 가지 워크업 이후에 ESD를 시행하였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ESD 결과는 인사이저 31cm의 Moderate Differentiated Tubular Adenocarcinoma고 9mm였고 머스큘라리스 뮤코자까지 인베이전이 되었고 리섹션 마진은 크지는 않았으나 네거티브였습니다. 인트라가스트릭 튜브, 인트라토락식 아데노카시노마의 내시경 치료 5년까지 식도암도 재발하지 않고 위암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무척 드문 증례 두 증례를 소개해 드렸고요. 드문 증례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드문 증례도 일정 비율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위암이 많은 우리나라, 식도암도 적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검진 개념의 위내시경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병소를 알고 적절히 진단을 붙여서 less invasive treatment로 치료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보다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와 함께 펠로우 생활을 하시고 싶은 선생님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